오디세우스의 여정, 유연한 지혜와 생존의 길. 아킬레스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전사로 금발의 잘생긴 외모를 지녔으나 매우 난폭한 성격으로도 유명하다. 자존심이 워낙 강해 누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하면 곧바로 분노를 폭발시켰고 한번 화를 내면 아무도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동료 장군 아가멤논과 노예 여인을 둘러싼 문제로 크게 다투었을 때도 단번에 전투 참여를 거부해 그리스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대신 전장에 나갔다가 적장 헥토르에게 살해당하자 복수심에 불타 헥토르를 죽이고도 시신을 마차에 매달아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무자비했다. 그는 오직 자기 의지와 자존심만을 지키려 했고 분노에 사로잡혀 주변 정세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반면 함께 트로이 전쟁을 치른 전후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스와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 역시 이름난 전사였지만 무모한 폭력보다는 지혜와 말솜씨로 더 유명했다. 트로이를 정면으로 쳐부수려는 아킬레스와 달리 오디세우스는 계책을 써서 트로이의 목마로 전쟁을 종결로 이끌었다. 적을 과시적으로 쓰러뜨리는 서부 영화 속 영웅 같은 성격도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거만함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여러 시련을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비틀거리면서도 여행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그의 목표는 결코 높이 솟은 자존심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즉 생존과 귀향 자체가 그의 핵심 과제였다. 이처럼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통적 힘의 영웅상과 거리가 멀다. 그는 모험담의 주인공답게 수도 없이 얻어맞고 길을 잃으며 동료들이 잡아먹히고 배가 침몰하는 위기를 영업후 겪는다. 가끔은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치열하게 돌아다닌 끝에 오디세우스가 직접 죽인 이들은 결국 고향 궁전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던 구원자들 뿐이다. 이는 그의 모험이 단순한 전투 무용담이 아니라 유연함과 생존 전략을 중심에 둔 이야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의 첫 구절에서 오디세우스를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했다. 이는 하나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선을 달리할 줄 아는 유연함을 뜻한다. 아킬레스처럼 고집스럽게 한 가지 생각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와 새로 만난 이들의 성격과 문화를 파악해 그때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의 일부 평론가들은 오디세우스를 카멜론 같은 사람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는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지저분한 거짓말이라고 혹평했고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오디세우스를 교활하게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악한 인물로 묘사했다.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의 문화가 절정이었을 때 오디세우스의 도덕성을 두고 투표를 한다면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처한 귀향의 여정이라는 상황의 본질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한편 원칙을 목숨보다 우선시하며 죽음까지 불사한 소크라테스와 달리 오디세우스의 이상은 어떻게 해야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였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굽히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닥치는 변화를 어떻게든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가는 실천적 지혜를 보여준 것이다. 오디세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인물과 장소가 모두 하나의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칼립소는 여행자를 달콤한 환상으로 붙잡아두고 다시 출발하기 싫도록 만든다. 레스트리고니아인은 편집증적으로 낯선 일을 적대하며 먼저 공격하고 파이아키아인은 명예와 책임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충고한다. 오디세우스는 이처럼 각기 다른 사고방식의 세계에 당도할 때마다 그곳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필요한 교훈만 얻어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한동안 그 땅에 머물기도 하고 그 사회의 문화와 태도에 함몰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갇히면 늘 같은 실패와 괴물을 반복해 맞닥뜨리고 만다. 즉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오디세이 중 한 에피소드에 머물고 있다. 칼립소에게 빠진 사람은 자기 연민 속에 안주하고 레스트리고니아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는 편집증적으로 타인을 배척한다. 반면 파이아키아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과 명예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도 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마인드에 머무르는 이들은 서로의 언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를 무모하다고 단정지어 버린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자선단체나 학회에서조차도 첫눈에 당신을 적으로 여기고 배척하려 드는 레스트리고니아인을 만날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사로잡혀 스스로 하데스에 갇힌 이들도 있다. 고전시대 이래로 오디세이는 종종 비유로 해석되어 왔다. 플라톤은 로토스를 거짓되고 교만한 사고방식으로 읽었고 탐욕스러운 신들 역시 직접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호메로스가 비유를 쓰지 않았다면 불경스러운 인간이 된다 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해석과 논쟁이 오갔음에도 아무도 호메로스의 문장이 애매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두 겹, 세 겹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진짜 칼립소를 만나본 사람은 과연 오디세스뿐일까? 분명 우리도 삶에서 어느 순간 참된 휴식과 평온을 절실히 원하던 찰나에 그것을 제공하며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어떤 존재나 상황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올로스가 선물해준 바람 자루 속 눈앞에 보였다 사라진 고향 이타카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생의 목표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낯선 조직이나 모임에 들어가자마자 이유 없이 경계당하고 몰아슴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곧 레스트리고니아인을 만난 것이다. 오래된 슬픔과 후에 붙들려 여전히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있다면 하데스에 발을 들인 셈이다. 결국 오디세이에서 말하는 귀향의 20년은 단순한 과정이나 상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오디세우스에게 그 20년은 몸서리 쳐질 만큼 길었던 현실이었고 실제로 그가 밟아나간 여정이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시간은 종종 반복된다.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각자의 이타카를 찾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설령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시행착오 속에서 어떻게든 계속 살아가려 애쓴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바로 오디세우스처럼 말이다. 한눈에 상황을 꿰뚫지 못하더라도 각 지점에서 유연하게 시선을 바꾸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면서 끝내 자신만의 고향, 자신이 진정 머물러야 할 삶의 지점에 닿기 위해서다. 아킬레스와 다른 오디세우스의 태도는 결국 여행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멈추지 않고 배우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늘 새롭게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남을 해치지 않으려 애쓰고 때론 큰 실수도 하지만 결코 거기 머물러 주저앉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이 여행의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오디세이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 묻는다면 정답은 단 하나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 시점에서 유용했던 방식이 다른 시점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믿음이나 태도도 영원 불변한 만능 열쇠가 되어주지 않는다. 결국 살아서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손을 놓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오디세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해석과 논쟁의 무대가 되어 왔음에도 늘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곧 우리의 여정이고 그가 만나는 수많은 난관과 유혹은 우리가 겪는 삶의 곳곳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서사시는 전쟁 영웅의 귀황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인간의 실천적 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긴 비유다. 그리고 그 비유는 언젠가 문학 속 이야기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되살아나는 현실이다. 오디세우스가 결국 고향 이타카에 닿았듯 우리 또한 삶에서 진정한 귀향을 찾길 바라며 다시금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